2023년 전체 실적으로 보더라도 2022년 대비 약 40% 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40% 성장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성장률입니다. 어느 기업이 매년 40%, 50%, 60%, 40%뭐 이런 식으로 좀 위로 올라가는 웨이브는 있지만 40%씩 성장하면서 평균 50% 성장하는 기업은 여러분 빅테크 기업들 외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테슬라의 사명에 자동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테슬라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죠. 테슬라의 사명에는 이 세상을 지속 가능한 세계로 트랜짓,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가속화시키는 것,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것, 세상을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바꾸는데 그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테슬라의 목표다. 그래서 테슬라는 그것의 첫 번째 목표로 자동차를 만들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가팩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죠, 여러분. 메가팩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은 에너지 생산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거나 태양광이 강할 때는 많이 생산하지만 이것이 안 되는 시간대에는 적게 생산하죠. 그런데 그리드라고 하는 배선망에는 일정한 전력이 공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거대한 저장 장치를 만듭니다. 이것이 지금 메가팩 사업이 테슬라의 메가팩 사업이고 곧 공개가 되지만 테슬라는 가스 보일러를 대체할 전기 보일러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 보일러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전기 보일러 시장은 자동차 시장만큼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단히 큰 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연결 지으면서 대단히 배터리 사업들의 어떠한 부분으로 연결되면서 로봇이라고 하는 AI 로봇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죠. AI 로봇을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AI 로봇도 왜 지속 가능한 사회에 관련돼 있느냐?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한국 사회 같은 인구가 소멸하고 있다고까지 얘기를 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국가의 경제력을 얘기를 한다면은 경제 생산 주체의 수와 곱하기 생산성이죠. 생산성을 올리는 데는 물론 기술의 발전이 되면서 생산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한계에 부닥치고 또 기술이 발전해서 또 다른 한계에 부닥치고 또 올라가다가 또 다른 한계에 부닥칩니다. 근데 문제는 생산하는 주체의 숫자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출산율의 감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물론 인도라든지 아프리카는 제외된다라면은 북미나 유럽 그리고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도 이제 드디어 감소하기 시작했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어떠한 대단히 위험 요소라고 일론 머스크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산 주체를 대신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협력 로봇, 코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자. 그런데 이것을 보스턴 다이나믹스처럼 애틀라스처럼 대단히 강력하고 하나에 100만 달러, 200만 달러짜리가 아니라 2만 달러. 누구든지 구입할 수 있고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된다면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2만 달러 로봇을 만들어서 빨래를 대신하게 해주고 요리를 대신하게 하고 뜨개질을 하고 바느질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가정용 로봇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장에서도 인간 이상의 무게는 들지 못합니다. 옵티머스는. 이러한 로봇들을 들면서 인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테슬라의 전략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이즈로 볼 때는 자동차 사업보다 이 사이즈보다 여러분 메가팩의 매출 규모라든지 프로핏 마진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것은 테슬라 로봇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 연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파워라고 할 수가 있고 한 축에서는 그리고 이것 즉 예를 들자면 테슬라에 쓰이는 FSD 솔루션은 그대로 옵티머스에도 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쓰였던 배터리는 메가팩에도 쓰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옵티머스에도 동일한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에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러한 확장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의 발전하는 단계고 이러한 부분들의 어떠한 형태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들의 사업의 실적들이 이제 누적되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를 순수하게 자동차 기업으로 보는 것은 초기의 테슬라의 모습만을 보는 것이라고 보고요. 테슬라는 초기부터 그 사명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사회를 전환시키는 것을 가속화시키는 것을 본인들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부분에서 사업의 영역은 대단히 넓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4분기 때 처음으로 이제 테슬라가 BYD에게 4분기 판매량만 보면은 뒤처졌습니다. 그거는
BYD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BYD가 대단한 것은 나중에 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 테슬라는 4분기 실적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023년 전체 실적으로 보더라도 2022년 대비 약 40% 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40% 성장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성장률입니다. 어느 기업이 매년 40%, 50%, 60%, 40%뭐 이런 식으로 좀 플럭투에이션 이렇게 뭐 위로 올라가는 웨이브는 있지만 40%씩 성장하면서 평균 50% 성장하는 기업은 여러분 빅테크 기업들 외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180만 대를 팔았다라는 것은 2023년에서는 놀라운 성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테슬라는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180만 대가 어느 조건 속에서 나왔느냐?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조건에서 나온 거예요. 거시경제 조건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우선은 높은 이자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높은 이자율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구매를 할 때 예를 들면 90%가 할부금융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할부 이자율이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8%가 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8%가 넘으면 고금리입니다, 완전한. 이 8%가 넘는다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자동차 가격이 8%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침체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죠. 특히 독일 같은 경우 되게 심하게 나타났었고, 또 이건 테슬라에게 중요한 시장입니다.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는 테슬라 매출이 줄었죠, 2023년.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반등할 거라고, 코로나 국면이 끝난 다음에 반등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반등되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판매를 180만 대 했다라는 건 대단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프라이스 컷, 즉 가격 인하를 했어요. 가격 전쟁을 했죠. 여러분, 아무 데나 가격 인하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저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를 들면 2023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2,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프라핏 마진이 두 자릿수였죠. 두 자릿수였는데 예를 들자면 3분기로 내려오면서 아직 4분기 실적은 발표가 안 났습니다만은 한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한 자릿수 뭐 나오니까 막 언론 일부에서는 토요타보다 적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프라이스 컷 가격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자릿수 이게 나왔다는 건 뭐냐면 테슬라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도표로 보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 매 분기마다 평균 대당 가격의 생산 비용을 낮춰왔습니다. 이건 혁신이죠. 배터리 가격을 낮추던, 중간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3개에서 또 1개로 줄이던, 전선줄을 갖다가 줄이던 다양한 방식으로 테슬라는 한 번도 빠짐없이 창사 이래로, 그러니까 모델 3가 나온 이래로 매 분기마다 평균 대당 가격의 생산 비용을 낮춰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용을 끊임없이 낮춰왔는데 그 다음에 판매 가격 빼기 비용이 마진이잖아요. 근데 판매 가격이 내린 비율이 더 떨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률은 줄어들었지만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이렇게 전기 가격의 가격 전쟁을 하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중국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비아디하고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GM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GM CEO는 3만 달러짜리 미만에서 또는 3만 달러짜리 가격대, 즉 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이저하고 여기에서 자기네는 팔 때마다 손해라는 거예요. 즉 내연기관에서 벌어서 이거 메꾸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현대기아차 아이오닉과 EV6 이번에 미국에서도 많이 팔았죠. 환율 때문에 플러스 됐어요. 자체 팔아서는 이윤이 남지 않습니다. 폭스바겐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더 많이 팔면 나오겠지만 폭스바겐 전 세계적으로는 테슬라, BYD 다음으로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에 들어가고 있는 워낙 기초 투자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윤 구간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은 양을 팔면서 프라핏 마진을 남기고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프라핏 마진을 남기는 방식이 뭐냐? 매 분기마다 대당 평균 생산 비용을 낮추고 있다는 것은 끊임없는 혁신들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2023년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2024년에도 이러한 흐름들은 이어져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에게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인 경쟁자가 나타났고 그건 BYD죠. BYD 같은 경우에는 결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2021년에는 인터뷰에서는 되게 웃었어요. 저걸 우리의 경쟁사로 볼 수 없다. 그러나 2023년 5월에는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때는 오래전에 5년 전에 자기가 얘기했던 거고, 그러니까 뭐 오래전에 얘기를 했던 거고, 이
highly competitive, 그러니까 매우 경쟁적인 회사라고 BRD를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BRD의 차량들 대단히 훌륭하게 잘 만들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좋고. 왜 그렇습니까? BRD하고 테슬라하고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직 통합이죠.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하는 부분에서 수직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위에부터 올라갔죠. 차량 만들다가 이제 부품들도, 테슬라는 의자도 테슬라가 만듭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있고, 이러한 컨트롤러도 수많은 들어가는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컨트롤러도 테슬라가 만들기 시작하고 있고, 이제 그 뭐 샤시는 당연히 만드는 거고, 전기 모터도 테슬라가 만들고 있고, 들어가는 다양한 하이엔드 칩스, 그러니까 반도체죠. 여기에 대한 설계도 테슬라가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4680 배터리의 기본 설계와 이런 노하우들은 다 테슬라가 갖고 있고, 이것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반도체를 갖다가 삼성전자라든지 TMS죠. TMS에다가 맡기는 것처럼 뭐 파나소닉이라든지 또는 뭐 LG 엔솔에다 맡기려고 중장기 계약을 맺어놓은 것이지,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배터리 만들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가 요즘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리튬 리파이너리, 그러니까 리튬 재련소를 갖다가 지금 텍사스에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련소까지 만들고 있다는 식으로 대부분 통합을 하고 있는 거죠. 전기 모터도 당연히 만들고 있고요. BRD는 1990년대 후반에 어떤 기업으로 시작했습니까? 모토로라하고 이 노키아에다가 휴대폰에 충전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LG전자에도 공급을 했죠. 그러고 나서 자동차 기업을 하나 산 다음에 자동차를 내연기관을 만들기도 하면서 빠른 속도로 하이브리드라든지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마침내 전기차를 만들면서 지금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 배터리뿐만 이런 아니든지 간에 전 세계 2위 배터리 생산자가 누굽니까? 1위는 CATL이고 2위가 BRD고 3위가 LG 엔솔이죠. BRD는 전 세계에서 2위 배터리 생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위로 올라가는 이런 방식들, 당연하게 전기 모터도 BRD가 만들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돌핀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유리창하고 타이어 빼고는 BRD가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직 통합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수직 통합력은 가져온다는 건 뭐냐면, 전기차를 잡고 내연기관차에서 좀 변화된 것, 여기에서 가솔린,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내연기관 대신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고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사고하는 것, 이거 잘못된 사고예요. 전기차는 내연기관하고 카테고리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직 통합이 필요한 거예요. 다 바꾸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 반도체가 2개 들어갈 필요가 있나? 하나로 줄일 수 있는 거고, 여기 컨트롤러를 왜 전선줄로 연결하나? 테슬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갖다가 이더넷으로 연결을 한다든지, 여기다가 왜 우리가 12V 아키텍처를 쓰지? 48V 아키텍처를 쓰자라든지, 이런 식의 변화들을 계속해서 가져오면서 완전히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하는 거고, 이렇게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 높아져야 마침내 자동차 OS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파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프트웨어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나는 자동차 OS가 있어요. 지금 자동차에 OS 같다라고 막 들어가는 것은 그냥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들어가는, 우리가 이 쿡핏에 들어가고 있는 정도의 이 노하우 정도를 갖다가 OS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시죠. 스마트폰은요, 삼성전자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는요, 이 부품 100%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부품 100%를 OS가, 소프트웨어가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거를 주문 생산을 하더라도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 100% 될 수 있어야 돼요. 즉 주문 생산을 하더라도 설계는 애플이 하는 겁니다. 주문 생산을 하더라도 설계는 삼성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업체와 협력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은 가장 중요한 전기차를 혁신해 나가는 데 있어서 비용을 절감시키고, 여기에 비용은 절감되지만 되게 좋은 차를 만드는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하고 BRD가 앞서 나가고 있고, 새로운 이런 방법론을 택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BRD가 또 작년 4월 말에 런칭을 했죠. 시걸이라고 하는 $10,000짜리 차입니다. $10,000짜리 차인데 유럽에도 여러분 $10,000짜리 전기차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피아트라든지 시트로행의 소형차를 갖다가 내연기관을 전기차 형태로 좀 바꿔가지고 디자인 조금 바꾼 거죠. 그러면 뭐 쿡핏에 여기에 뭐 소프트웨어 없어요. 뭐 속도 정도 나오는 거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정도 있고, 심지어는 창문도 수동으로 내리고 올리고 합니다. 이런 차가 예를 들면 거기는 $15,000에 팔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BRD가 유럽에 수출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동남아하고. 시걸이 나갔어요. 시걸 자동차 형태는 작지만 5도어, 해치백까지 5도어에, 그리고 가운데 똑같이 모델 3처럼 큰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전체를 다 소프트웨어로 제어를 합니다.
여러분 뭐 어떤 거 사시겠습니까? $10,000에 디자인도 좋고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제어되는 차.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도 답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과거 테슬라가 준비를 해왔던 것이 바로 모델 2고, 모델 2에 대한 준비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버 트럭에 들어갔던 48V 아키텍처, 이것도 모델 2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왜냐하면 여러분 12V에서 48V로 갔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 효율성이 한 4배 정도가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부품이 다 바뀌어야 돼요. 12V에 썼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방열판이라든지 12V에 들어갔던 인포테인먼트라든지 12V로 작동했던 쿡핏이라든지 12V로 들어갔던 창문 위로 아래로 자동으로 내리는 거라든지 심지어는 12V로 들어갔던 이 에어백이라든지 이런 거 다 부품을 48V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부품을 바꿨으면 이 48V 부품은 그대로 $25,000짜리라고 얘기하는 일명 모델 2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사이버 트럭하고 모델 Y에 4680 배터리가 적용되고 있죠. 물론 4680 배터리가 아직 프로덕션 헬에 좀 지옥에 빠져 있으면서 대량 생산 체계를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그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4680 배터리는 전체 동일한 배터리 퍼포먼스를 가격을 50%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을 50% 절감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가 배터리 정제소도 만들어서 리튬 정제소도 만들어서 리튬에 대한 장악력도 가지면서 배터리 가격을 50% 낮춰서 이것을 모델 2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델 2에 대한 거의 많은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 2025년부터 저는 모델 2가 생산된다고 보고 있고 테슬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4년 하반기에는 모델 2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가 어떤 그 디자인이 아마 시중에 공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각축전에 의해서 전기차 시장에 큰 재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테슬라를 비아디에게 뒤졌다 아니다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